이게 진짜 실화인 거죠? 너무 충격인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내 여동생이었으면 나는 그놈 멱살 잡고 그냥 다리깡으로 머리 밀어버렸죠 그냥. 대표님 요즘 인스타 DM이나 저희 메일로 본인들 이제 사연이나 고민 같은 거 많이 보내시던데 주로 어떤 사연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좀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남자, 여자, 이성에 관련된 고민 상담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하나 그냥 이걸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명 한방언니의 튼튼 상담소라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튼튼 상담소예요? 왜냐면 글들을 보니까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뭐 아픈 이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저의 조언을 좀 듣고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이 우리 튼튼이들이라고 좀 애칭을 한번 붙여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방언니. 저는 오는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28살 은행원입니다. 신랑 될 사람은 30대 초반에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예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남자친구가 5억과 제 돈 2억으로 경기권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가전, 가구도 평생 쓸 거 생각해서 고가의 명품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믿기 힘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 회사에 오랫동안 절친처럼 지낸 동기였고 회사 사람들은 다들 그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해야.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의 말을 믿었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여직원의 인스타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녀의 제주도 여행 사진 중에 거울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 남친이더라고요. 그를 추궁해보니 여자 동료가 혼자 가기 무섭다고 같이 간 거라고 해서 1박 2일로 단둘이 여행.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여직원은 비혼주의라며 결혼 생각도 없다고 안심하라 하는데 오히려 저랑 결혼하고 그 여자를 계속 만날 것 같아서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슬쩍 파혼을 이야기하니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며 너가 이서방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 명화를 내세요. 그 말에 저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바람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깨진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간 일로 여기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실화인 거죠? 너무 충격인데. 여자분 지금 어쩌고 있어요? 어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나는 만약에 내 여동생이었으면 나는 그놈 멱살 잡고 그냥 다리깡으로 머리 밀어버렸죠 그냥.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피디님들 같으면 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이유가? 어떤 걸 더 거짓말 했을지도 모르고 여행 갔다고 하지만 이걸 나한테 말 안 하고 갔던 것도 좀 열받고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저는 유부녀잖아요. 진짜 이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청첩장 돌렸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집안 망신이다. 분명히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회사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 정도면 빼박이잖아요. 저는 그냥 엎어버릴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내가 봤을 때 꾼이네. 한두 명이 아닐 거야. 걸린 게 지금 이것뿐만인 거고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의견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 튼튼이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잘 아는데 일단은 이 튼튼이가 결혼을 이 남자랑 했었을 때 어떻게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극한 상황에 갈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이 남자는 일단 바람을 폈잖아. 또 바람을 필 수 있다. 자, 봐봐. 결혼 전에 바람 폈던 애가 결혼한다고 바람을 안 필까? 결혼 전에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폭력을 안 휘둘까? 100%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이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결혼을 한다는 건 이 남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이걸 봐주네? 또 바람 펴도 되겠네 이 생각이야. 암묵적으로 용서를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바람을 필 확률이 100%라고 봐요. 그럼 이 남자가 결혼을 해서 바람을 안 핀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의심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의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남자 연락이 안 돼. 회식이래. 그럼 어떤 상상이 돼요? 꼬투리 잡을 거. 어디 갔다 왔어? 뭐 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여자는 불안증이 시달릴 수 있을 거고 아이라도 낳아봐.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 아이한테까지 화살이 가겠죠. 그럼 정신적으로 아이한테도 안 좋겠지.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야 이게. 이런 거를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았죠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이유를 말을 안 하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 그냥 살아
조건 괜찮으니까 결혼해. 무슨 쪽팔리게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뭘 안 한다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망신살이야.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 하라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이긴 하겠지.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강행을 해서 결혼을 해. 근데 진짜 남자가 또 바람을 펴. 엄마 원망 할까 안 할까? 하지. 엄마가 하라 그래서 난 결혼했는데. 본인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못해. 사람은 잊어먹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말리지 않는 거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 원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가 가까울 수 있을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 신랑에 대한 원망, 의심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이혼이나 파혼이나? 파혼이 낫지. 지금 당장 파혼을 하면 청첩장도 보내고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쪽팔리고 속상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나만 내 일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지 남의 일은 금방 있거든요. 그때 잠깐 속상하고 말지 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파혼녀가 아니라 이혼녀가 되는 거야. 애까지 딸린 데다가 만약에 이혼까지 해. 그럼 어떻게 돼? 애 딸린 이혼녀가 되는 거야. 차라리 파혼녀가 낫지 않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 사연자가 결혼식 올리기 전에 집을 합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2억 냈고 남자친구가 5억을 냈다 하는데 파혼하게 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남자는 5억 좀 이상, 여자는 한 2억 정도 해서 남자가 돈을 조금 더 내서 집을 장만을 하긴 했지만 알아보니까 명의는 5억이든 2억이든 일단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집은 여자가 계약만 해놓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혼인신고 전에 무조건 법적으로는 남이잖아. 만약에 집 명의를 남자로 했다. 그러면 그 명의대로 그냥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결혼 전에 집을 사는 거는 비추예요. 그래서 근데도 내가 결혼 전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돈을 내가 아예 보태지 않았을 때는 그 남자 명의로 해도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다면 공동 명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혼가구랑 가전제품 저희 구매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누가 구매했는지 이게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이걸 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소송할 때에도 나눠 가질 때 조금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요새는 파혼 소송도 엄청 많대. 이혼 소송 못지않게.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엮여있다, 남자가 해결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파혼 소송이라도 해야지. 어찌됐건 파혼 사유는 남자한테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좀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는 아프겠지만요. 파혼할 거를 생각해서 결혼식을 준비하진 않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깔끔하게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 보내주신 튼튼이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 남자는 나는 그냥 버리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파혼을 합시다. 그냥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부모님한테 일단 알리세요. 이리저리 해서 그 새끼가 바람 폈다. 나쁜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벌 받아야지. 받을 거는. 그리고 정리하고 파혼하고 소송해. 그냥. 소송할 데 없으면 내가 알려줄게요. 힘내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남할 수 있으니까 잠깐은 힘들더라도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이 남자랑 결혼을 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